안녕하세요. 날씨여게입니다. 제가 이번에 5월 22일 날에 NCLEX 시험을 보고 오늘이 6월 11일이거든요. 지금 3주 만에 면허증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개봉을 한 상태고, 여기 안에 보면은 요거 라이센스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뭐 정보 변경할 거 있거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참고하라고 이제 웹사이트를 이렇게 적은 서류도, 이렇게 정보 안내 해주는 서류도 같이 이렇게 동봉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있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게 NCLEX를 준비했던 과정을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NCLEX를 준비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때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정보를 얻고 검색도 해보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변에 정보를 아는 분들이 좀 안 계셨으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았고, 분명 지금 막막함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재수도 해봤고, 또 같이 준비하던 친구가 접수가 잘 안 됐어서 뉴욕보드에 전화도 해봤고, 여러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주의사항이나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모르면 좀 아쉬울 법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 정보를 좀 드리자면, 스펙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4년제 그냥 간호대학을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편입이라든지 RMBSN으로 뭐 추가 학사를 딴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졸업자이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편입이나 추가로 학사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서류를 낼 게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 임상 경험은 졸업하고 웨이팅 기간 거의 없이 바로 병동에서 근무를 1년 하고, 또 수술실 스크럽을 2년, 중환자실을 4년, 그리고 마취과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9년 차입니다. 네, 임상을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고, NCLEX 시험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토익을 거의 10년 전에 800점을 간신히 넘겼던 것 같고, 외국어 영역은 지금은 영어라고 하죠. 그게 좀 잘 봤다, 미쳤다 싶었을 때, 제가 수능을 안 봐가지고 그 시절에는 그 수능을 안 보고 가는 수시가 있어서 제가 수능을 안 받고 모의고사에서 좀 미쳤다 했을 때 1등급, 대개는 거의 2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2등급이었고,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참고했던 사이트나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랑에 링크를 작성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NCLEX를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험을 보기 위해 진행하는 수많은 접수와의 싸움인데, 이제 첫 단계가 뉴욕보드거든요. 그 뉴욕보드를 접수를 하는 건데, 스스로 물론 하시는 대단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시간과 효율성과 간편함과 그리고 기타 등등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돈으로 샀어요. 비용은 66,000원에 접수도 보조해주고 서류 작성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고, 뉴욕보드에서 제 자격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하고 너가 시험을 봐도 좋아, 진행시켜 라고 하는 접수 외에 뉴욕보드 승인이 난 후에 이제 시험 허가증이라고, 이제 저희가 ATT라고 많이 부를 거예요. 그 ATT 접수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까지 안내해주는 곳에 대행을 맡겼고요. RN 프라하쌤에게 맡겼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자세히 알려주고요. 저는 6월 초에 접수해서 뉴욕보드는 9월 중순쯤 승인이 되었고, ATT 접수는 10월에 진행해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바로 승인이 됐어요. 총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요즘 뉴욕보드 승인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ATT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면 6개월 내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뉴욕보드가 접수되었다고 바로 급하게 ATT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서류 대행 비용 66,000원에는 뉴욕보드 접수 143달러, 그리고 ATT 접수 200달러, 그리고 시험 접수를 할 때 또 돈을 내거든요. 그때 내게 되는 165달러, 보통 그 미국령 아닌 곳에서 뭐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서 보면 추가 금액이 붙어서 165달러를 내게 돼요. 근데 그 가격들은 그 금액들은 제외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뭔가 문제가 없이 착착착착 잘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뉴욕보드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서류를 뭐 요청을 했나, 뭔가 아무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보드랑 통화를 해야 됐었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
이때 딱 전화를 하면은 오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2명, 3명 정도 대기를 하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때 한창 대선 때여가지고 뭐 그 나라 뉴욕에 쉬는 날이어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뭐 다음 목요일에 기다렸더니 막 계속 오픈을 안 했다 그러고 해서 왜 자꾸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희한하게 뭐 공휴일도 아닌데 왜 오픈이 아니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썸머타임 기준을 해가지고 9시 반부터였었던 거고 이게 그 썸머타임 때는 여름 시즌에는 좀 1시간 앞당겨가지고 오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면 이제 밤 10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뭔가 지금 이 썸머타임은 아닌지 아니면 썸머타임인지를 보시고 바로 오픈하자마자 통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막 1시간도 기다리고 통화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소소한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ATT 접수를 할 때 요즘 컴퓨터들은 다 자동으로 막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마시고 영어인 상태에서 접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같이 갔던 친구가 이제 접수를 할 때 이름, 성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름이 날씨요게라고 치면 날씨요게 하고 피메일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갔을 때 여권이랑 이름이 달라서 시험을 못 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 항목이 성별을 묻는 게 아니라 first name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순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날씨요게 피메일님이 되어가지고 아무튼 친구는 그냥 여행 잘 다녀온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저랑 제 친구가 여기 끝이랑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인 2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저희 둘이 친구잖아요. 막 한국에서 시험 같이 보러 손잡고 온 친구인데 거기 직원분이 이제 제 친구한테 Can I stay?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제가 너무 그래서 이걸 하고 놀래갖고 쳐다봤는데 그 일본 분들도 저 한 번, 친구 한 번, 저 한 번, 친구 한 번 막 이렇게 2번을 번갈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고는 어머 하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막 있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약간 웃기고 슬픈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결국 시험 못 보고 저만 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시험 접수를 앞에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한국 피어슨 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가까운 곳이 대만이랑 일본인데 저는 2번 다 신주쿠에서 진행을 했어요. 쾌적하고 다들 친절하고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용하고. 근데 이제 개미지옥 같은 신주쿠역만 좀 빼면 그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튼 첫 시험은 10월에 승인을 받았고 3월에 시험 예약을 했고요. 5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데 드림널스 정규 인강을 듣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은 거의 날렸고 아동 여성을 주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강의당 한 50분 정도 됐었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들을 때 뭔가 다 기억이 나요. 막 예전에 그 국시 준비했을 때가 막 기억이 나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대충 강의를 들었고 1월부터는 이제 좀 해야겠다 해서 그냥 문제은행으로 문제를 하루에 20문제에서 많으면 60문제 정도 주구장창 풀었어요. 그래서 오답도 하긴 했는데 가슴에 솔직히 손을 얹고 말하자면 제가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임상 경력이 있으니까 임상과를 좀 믿고 좀 잘 모르겠고 다빈도 빈출이 될 메이저 과목들을 위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걸? 시험이 컴퓨터로 진행되고 AI가 제가 자꾸 틀리는 문제를 좀 내고 하면서 석인 파트도 보통 제가 심장 파트도 뭐 심전도, 뭐 심장약물, 호흡기계 막 이런 메이저 파트는 그래도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메이저 파트를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어서 좀 되게 쉽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관리, 뭐 노인, 막 아동부 신생아, 막 신생아 특징, 여성 성병 막 이런 거 내고 막 정신과 약물도 진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망했다. 그래서 125문제인가 풀고 끝났는데 딱 망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후기들 보면 다들 문제은행에서 문제 풀고 오답만 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뭐 문제 150개 풀었는데 합격했다.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강의도 들었었고 문제도 풀고 임상력도 꽤 있고 한데 근데 그럼 뭐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고 막 창피한 기분도 들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각 잡고 정신 차리고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막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막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해주는 동생 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약속을 거의 안 잡았고 진짜 답답할 때 한 1시간 정도만 간단히 놀고 주말에 이제 엄마랑 잠깐 시간 보내는 정도로
정도로만 리프레시를 하고 보통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하면 한 7시 됐거든요. 그럼 7시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는 평일에 그렇게 공부하고 주말에는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주변 경험자들이 추천해준 거는 이화 N클래스의 기출 강의였었고 저도 그냥 그래 기출 강의를 들어보자 해갖고 들었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랑 최신 기출 경험 카테고리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트별로 그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면서 기출을 듣고 그걸 이제 워드로 개념 정리를 전부 했어요. 그게 한 30일 정도 걸렸고 사실 30일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되는 강의들을 하루에 한 6강에서 8강을 1.5배속에서 빠르면 2배속해서 들으면서 이제 개념을 파트별로 정리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요약했었던 그런 그 프린트물이거든요. 그러면 보여드릴 만한 게 이거는 정신 파트였고 보면은 이렇게 여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임신 징후 해가지고 헷갈리는 것들 뭐 이렇게 기출 강의 보면은 이렇게 개념 정리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리만 한다고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또 다르게 느꼈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30일 동안의 계획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 아동, 여성, 정신, 관리랑 기본관원 이렇게 해갖고 관리랑 기본관원 한 세트로 해가지고 총 5파트로 나눠졌는데 이걸 복습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기 시작했고요. 문제은행은 저는 아처 리뷰를 사용했어요. 다들 6월들을 많이 풀었다고 다들 그러는데 이게 실제 시험이랑은 많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처 리뷰를 이전에도 썼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썼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하루는 성인 요약본을 이제 이렇게 아까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훑고 문제은행에서 성인 파트를 막 풀고 이제 오답 노트를 하고 뭐 2일차에는 아동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아동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아동을 훑고 문제은행 풀고 오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5일 동안 5파트였잖아요. 그럼 5일간 복습을 한 차례 마치고 주말이 2일이 나오면 그때는 좀 어렵거나 계속 틀리는 파트를 추가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서치를 해가지고 좀 채워 넣거나 이제 그때 오답이나 추가 정리는 기존 요약본을 프린트한 여기다가 이제 여기 뒤 같은데 이런 데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 약물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찾은 게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 제가 더보기란에다 올려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을 뭐 에이티피컬, 뭐 티피컬, 리튬, 바비츄레이트, 벤조디아ze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정신과 약물들로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건 조울증에 쓰고 뭐 어떤 거는 뭐 조현병 뭐 이러면서 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2주를 하니까 얼추 암기도 되고 문제감도 많이 익히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약 한 2주 반 정도는 이제 하루에 최소 60문제에서 85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이제 따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오답 노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까지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물이 제가 파도 계속 처음 접하는 게 나오는 게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물 요약본 하나 뭐 해피캔버스 이런 데 이제 좀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하루를 잡아서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에 추가로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았고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을 되도록 접하지 않고 2일 동안 이제 기출 강의에서 그 최신 경향 카테고리를 남겨뒀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2일 동안 듣고 남은 3일은 오답 노트랑 요약했던 요약본을 하루에 한 번씩 싹 읽고 암기하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만약에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거나 그러면 그냥 좀 리프레쉬 겸 해가지고 키미케니님이랑 나이누리님 유튜브로 요약 정리를 반복적으로 듣고 했어요.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주쿠에서 시험 하루 전날에는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펐어요. 또 떨어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고 진짜 숨어버리고 싶었고 근데 견뎌냈어요. 저를 약간 칭찬 감옥에 가둬주는 동생 선생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기 전 풀었던 NGN 케이스, 그러니까 즉 케이스 문제는 보통 신부전이나 뭐 기흉을 동반한 폐렴이라던가 그런 중요한 파트지였었는데요. 막상 시험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한 케이스 문제인데 케이스가 4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환자들이 내 담당 환자들이다. 1번 환자, 어제 투명한 색상의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나왔고 수칙이 15분마다 있어요. 경부 3cm. 2번 환자, 방금 제왕절개를 하고 포스트오피로 병동에 돌아온 환자인데 새빨간 오로가 나오고 복부 촉진 시에는 자궁저부가 단단해요. 그리고 피버가 있어요. 그리고 3번 환자, 뭐 또 어쩌고저쩌고, 4번 환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한 마디로 케이스를 짜준 다음에 이게 제가 기억에 잘 안 남아서 그런데 엄청 길었거든요, 질문이. 그래서 1번에서 6번 문제까지 이제 문제를 주는 거죠. 근데 뭐 1번은 우선적으로 방에 찾아가서 확인해야 할 사람, 2번은 첫 번째 환자 우선순위의 중재 해가지고 뭐 1번 리트머스 종이를 양수인지 확인을 한다. 2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처 리뷰는 진짜 친절한 문제였던 거였고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결론은 안 된다. 근데 멘탈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나는 이 시험을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준만 넣으면 된다 하고 계속 멘탈 케어를 해야 한다는 거. 아무튼 엔클래스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조금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국가고시 합격해서 간호사가 된 멋진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근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IELTS 공부를 해야 돼요. 차라리 엔클래스가 낫지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언젠가 IELTS 점수도 달성 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화이팅!